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해서 증시가 조정된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로는 8월 12일 날 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건데, 여기에서 물가지수가 높게 나와가지고 증시가 조정이 올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해당 두 가지 조정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단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을 하게 되면서 유동성 긴축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채권 발행 계획들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결과 8월 달과 9월 달에는 초단기 국채 위주로 채권이 발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채가 발행이 될때 국채 발행이 유동성 감소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초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서 유동성 감소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타이밍 때는 어떤 흐름들이 보일 것이냐? 바로 소프 금리가 급등하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유동성 긴축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를 두려워하고 있다면요. 소프 금리를 보시면 돼요. 이 소프 금리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가 보인다면 정말로 유동성이 감소해서 증시가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흐름은 소프 금리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채 발행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감축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유동성 긴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소프 금리를 보는 게 적당하고, 이 소프 금리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중에 현금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시중에 현금이 부족하다면 이 소프 금리가 올라가요. 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유동성 긴축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돈을 빌려주는 금리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소프 금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를 말하는데, 이 소프 금리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냥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소프 금리예요. 자, 그러면 이 FFR은 뭐냐면 은행들끼리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인데,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은행들끼리도 믿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어, 나 저 은행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신용이 경색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 이 FFR 금리가 상승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흐름들은 이 소프 금리를 통해서 바라보고, 뭐 EFFR 같은 경우에는 신용 경색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RP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RRP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 연준한테 맡겨놨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RRP가 높아졌다는 뜻은 초과 유동성이 있다는 뜻인데, 요게 지금 오늘날 바닥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 영래포 잔고에 있는 돈이 바닥 났으니까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미 여기서 바닥 나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풀려있는 돈들이 많단 말이에요. 워낙 풍부한 돈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빌려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동성이 경색이 일어난다? 그럴 가능성들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 정부 채권 발행이 유동성의 긴축을 만들겠다, 이 주장은요, 평소 같으면요 여유롭게 하루짜리로 돈을 빌려주던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돈을 빌려주던 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그 채권에다가 돈을 다 빌려준 거죠.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빌려주던 기관들이 정부한테 다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이미 기존에 있던 기관들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야, 우리 돈이 없어 라고 하면서 금리를 더 줘 라고 하면 이 타이밍 때 소프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막 이 소프금리의 급등이 없다면요, 그냥 금융기관들은 지금 현금이 아직까지는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여유롭게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소프금리의 급등이 보이지 않다면 유동성이 뭐 감소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흐름들을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요, 이미 금융기관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시장에다가 영향을 주려면요, 사람들이 돈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돈을 못 빌려주는 구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워낙에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을 잘 빌려줄 수가 있었고요. 이때 이 사람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소프 금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돈을 빌려줘 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소프 금리가 더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얘네들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정부한테 돈을 빌려줬더니 현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프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이 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의 공표는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면 유동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증시가 하락장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요럴 가능성들은 낮다. 왜냐하면 이미 금융기관들은 돈이 아직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려줘도 괜찮은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설령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소프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면 된다라는 말씀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이다. 유동성 때문에 진짜로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들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가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런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야기들은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유동성 긴축 때문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유동성 긴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슈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유동성 긴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부가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뭐 영래포장고에서 빌린다는 말들도 있고 뭐 MMF에서 빌린다는 말들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핵심은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빌리잖아요. 이거 왜 빌리는 거냐면 공무원들 월급 주려고, 그리고 정책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돈 좀 빌려줘라고 했지만 이 돈들을 다시 방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뭐 워낙에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면 잠깐은 그 유동성이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한 1조 달러 정도의 돈을 빌릴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돈들은 여기에서 한 MMF에서 한 9천억 달러 정도를 빌려줄 수도 있고, 여기서 민간에서 돈을 빌려줄 때 한 1천억 달러를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얘네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월급 주고 정책 예산 사용하면서 그대로 1조 달러를 시장 민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간에서는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아니면 MMF나 세금을 갖는 거죠. 민간 시장에서 이렇게 돈 받은 돈으로 MMF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으로 해서 미국 정부의 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과 채권으로 이어진다면 주식으로 이어지면 이거는 주식시장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장은 야, 영래포장고에 있는 돈들이 감소했다, 이게 MMF로도 갔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으로 또 갔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제가 바라보기에는 이 영래포장고에 있는 돈들이 민간시장으로 갔느냐라고 하면, 제가 바라보기에는 설령 민간시장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뭐 이 현금이 더 안 들어오니까 하락장이 될 것이다, 그 주장은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죠. 적어도 상승장이 멈출 가능성, 유동성 랠리에 의한 상승장이 멈출 가능성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민간 시장에서 이 정부에게 들어가는 이 돈들 있죠. 요 돈들이 매우 많아가지고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요 흐름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소프금리가 급등하는 걸 보면 되는데 지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 따라서 유동성 흐름들에 대해서는 막 채권 발행이 유동성 긴축을 만들어내고 이게 뭐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라를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조정장일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제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야기였고, 단기간으로 주가의 조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일단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고용이 둔화가 되면 경기가 망가지는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예요. 근데 핵심은요, 고용이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이 둔화가 되는 것들을 커버칠 수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재정 지출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로 커버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때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야, 앞으로 고용 데이터 나빠질 것 같은데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요거를 보는 게 중요했었고, 만약에 이번에 8월 12일 날 때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못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더, 2일 뒤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거예요. 이 물가가 높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물가 높게 나왔으니까 금리 인하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연준에서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코멘트가 나왔었냐면,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재 경제에는 수요보다는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잘 안 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금융시장에서 걱정하고 있고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2차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건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물건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나머지 가격들도 다 오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한테 관세를 부여했는데 관세를 부여하지 않은 건조기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듯 뭐 몇 가지 품목의 물가 상승이 나머지 가격들의 물가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고, 뭐 임금 상승과 같은 파급 효과들도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인데, 이게 실업률이 지금까지는 안정이 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정이 된 것처럼 보냐면, 우리가 팬데믹 시절 때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직원들을 유지를 하고 해고를 안 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들은 고용이 조금 더 나빠지는 것 같고 뭐 수요 매출액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사람들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보니까 그냥 직원들을 유지를 하고 자신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성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수요가 더 둔화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면 직원을 유지하기보다는 해고를 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향후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둔화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실업률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연준에서의 발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느낌을,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느낌을 체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물가 측면은 지금 안정적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서는 야, 물가 안정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도록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으로부터 조금만 고용이 나빠지더라도 금리 인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요. 이게 미국 연준의 스탠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준의 생각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물가가 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경기 둔화가 또 우려가 되니까 오히려 50bp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5bp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상 물가가 높게 나오든지 낮게 나오든지 간에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2일 뒤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생각은요, 야 금리 인하 불가능할 거니까 하락장 올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틀 뒤에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안 봤다라고 친다면 이틀 뒤에 물가가 높게 나오면, 야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불가능할 거야, 고용도 망가지고 있지만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하 못할 거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하면서 주식을 매도하자는 결정들이 많아질 거고, 제가 느끼기에도 이틀 뒤에 물가가 높으면 실제로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자는 주장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틀 뒤에 물가 지수가 막 3%로 넘어간다. 그러면 시장에서 충격을 먹고 하락장이 될 가능성, 쉽게 말해서 단기간에 큰 조정을 줄 가능성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미국 연준에서의 스탠스는, 야 이번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쫄지 마시고요, 우리 금리 인하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증시가 하락을 하고 나면 시장에서는 눈치를 채겠죠. 야 물가가 높아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경제에서 하방이 막히는 재료가 아닌가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가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조정을 준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포를 떨기보다는 충분히 하락을 하고 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방향성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방향성 자체는 롱 방향성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잠시 조정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8월 12일 날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에서 32%가 준다. 그러면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나타날 거냐라고 한다면 9월 달 고용보고서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조정을 줄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조정이 될 수 있다면 8월에서 9월 달까지는 조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뭐 하락폭이 크다면 5에서 10% 정도 최대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데,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가 안 된다는 건데, 실제로 연준에서는 물가가 조금 더 높게 나오더라도 고용이 둔화되는 게 보이면 금리 인하 해주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대로 물가가 높아서 금리 인하를 못 하는데 경기도 망가진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걱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스탠스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 지금 저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조정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상승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저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릴 경우를 둘 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 경우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면요, 만약에 이 조정 주는 폭 있죠. 이게 15% 이상 하락한다고 해보죠. 15%나 하락을 한다면 매도를 하고 나서 오히려 조정 줄 때 매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 설령 뭐 15% 이상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하락들은 타격이 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하는 게 타당한데, 제가 보기에는 막 15% 이상의 하락장일 것이냐?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5에서 15% 정도의 조정장이 될 가능성들이 높고, 근데 이 5에서 15%의 조정도 그냥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해지하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할 것 같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들고 가되 해지 전략들만 조금 더 추가를 함으로써 혹시나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손실을 줄이는 방향성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이고, 만약에 5% 이내로서의 하락이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번과 3번 있죠. 요 두 가지 중에 한 개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홀딩 아니면 지금은 뭐 해지, 요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큰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원래 이번 코멘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지금 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다가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스탠스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요 주장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야 이번에 연준이 물가가 좀 높더라도 금리 인하 한다던데 한번 고민을 해볼까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저 또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주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고평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하락할지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주식으로서 홀딩을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은 해지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용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멤버십 게시글들이랑 영상들 한번 시청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